코로나19 이후 경제 구조 변화를 예측해 봅니다.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를 바탕으로 시니어 삶에 미칠 경제 구조의 변화, 그 중에서 산업, 노동, 재정에 대해서 전망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의 영향이라고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2020년 6월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보고 있는데요. 환경 변화의 경제 주체의 행태 변화, 그리고 탈세계와 디지털 경제 가속화, 특히 저탄소 경제 이행 필요성 증대와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주요 부분을 다룹니다. 저희는 시니어 삶에 직결된 산업, 노동, 재정 측면에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 사례로 넷플릭스라든지 마켓컬리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교육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신기술 도입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을 예측했다라는 그런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대면 서비스 신규 이용자 비중이 늘었는데요. 왼쪽의 자료는 3월 24일에서 26일 굉장히 오래된 자료라고 보이죠. 이 자료를 보더라도 그 증가폭을 알 수 있고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같은 협업 플랫폼의 경우에는 약 2.3배 4월 30일 기준으로 그랬고요. 현재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도 ICT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로 5G와 같은 기초 인프라 그리고 AI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ICT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IT기기, 모바일이나 디스플레이 외에 컨텐츠 부분, 영화, 게임, 동영상 같은 부분, 그리고 플랫폼, SNS나 검색 엔진,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5G, 사물 인터넷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친환경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코로나19도 크게 보면 환경 이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친환경차 판매 전망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요. 헬스케어 부분도 디지털 헬스케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이라든지 원격 의료, 원격 치료 이런 같은 부분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점점 각광받고 그쪽에 대한 전환이 살짝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일자리에 있어서 주목해야 되는데요. 대면 서비스의 경우에 감소폭이 크고요. 그리고 임시 일용직의 감소폭이 큽니다. 오프라인 거래가 줄고 있다고 우리가 체감하는 부분들을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산업이나 직업 구조를 재편해 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ICT, 비대면 바이오 산업, 고숙련 직업, 일자리 창출은 유지 또는 증가가 되지만 대면 서비스, 중저숙련 직업, 일자리는 소멸하거나 고용이 감소될 거라고 봅니다. 제 주변에서도 현재 이러한 일은 진행형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코로나 위기가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업들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것을 여러 가지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나리오 1, 2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나리오 1은 2009년의 금융위기, 시나리오 2는 외환위기 때를 비교해 봤을 때도 이런 위기 후에 고용률은 일시적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서 말하다시피 이것은 급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떠한 디지털 경제로 가는 구조 속에서 촉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변화는 전과는 조금 더 다른 그런 양상을 띨 수 있고요.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안정성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폭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여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실업률은 급격히 치솟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시나리오 1, 2에 따라서 월평균 고용 손실에 있어서도 16만 명에서 약 100만 명까지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 격차 또한 커지는데요. 그 변동폭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경제 위기 시를 보더라도 하위 20%의 그 손실률이 굉장히 큰 것을 우리나라에서나 미국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종합으로 평가해 보면요. 한국은행에서는 코로나19 위기로 야기되는 국내외에서의 경제구조 변화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일으킨다기보다는 기존에 더디거나 점진적으로 진행되던 구조 변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그 핵심은 탈세계와 디지털 경제, 저탄소 경제 이런 것이고 그것이 앞에 살펴본 산업구조, 노동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제구조 변화가 시니어 삶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적인 측면에서 대전환이 일어나는데요. 아무래도 비대면 서비스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 친환경 이슈는 커질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개인의 측면에서는요. 일자리가 변화할 것이고 그에 따라 소득 격차가 심화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그 방향성이 크기 때문에 시니어들 입장에서, 개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비대면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읽어야 하고요. 공공에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각보다 더 길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6개월의 비상자금을 넘어서는 그러한 긴축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그 방향성에 맞춘 활동들이 필요하고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 준비하는 비대면 정책들에 맞춰서 어떤 사회 경제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관심을 가져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